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엔터 이모저모인데요. 뭐 여러 가지도 좀 다뤄볼까 해요. 다 사실 좋은 뉴스밖에 없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트와이스 공연이 또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돔 공연 2회를 원래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는 회사 측에서 1회 추가를 했어요. 돔을 3번 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15만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과 4시간 만에 매진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돔 3일 연속으로 하는 거는 수익성 자체가 달라요. 하루 하는 거, 이틀 하는 거, 3일 하는 거. 각각 갈 때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진짜 트와이스가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팬덤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미국 쪽의 공연이 잘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공연을 앵콜 공연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고요. 제일 반응이 좋았었던 LA 5월 14일에 추가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뭐 예상하건대는 요 예매율에 따라서는 추가 공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는 트와이스가 미주 쪽에 5회 공연 했는데 매진. 그래서 반응이 좋네. 2회 추가 매진. 그래서 앵콜 공연까지도 하게 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취향을 절대로 엔터 기업, 나아가서는 소비재 기업에는 반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트와이스는 외모나 노래하는 스타일이나 퍼포먼스나 모든 게 아시아권에서만 먹히지 서구권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이 하시죠. 근데 이제는 숫자가 나와요.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본인의 판단을 이렇게 그 아티스트한테 함부로 입히셔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자잖아요. 숫자를 봐야죠. 근데 이게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10월 달에 트와이스가 영어 노래를 내죠. 더 필즈라는 노래를 내는데 이게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빌보드 핫백에 진입을 합니다. 83위, 뭐 되게 뭐 엄청나게 상위, 뭐 좋은 순위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상 뭐 이제 과거에 몇몇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단발성이었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가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BTS하고 블랙핑크인데 그 다음으로 지금 트와이스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핫백에.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당시 분위기가 평가절하 받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사실 이거 낼 때 그 전에 트와이스 이번에 핫백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예언까지 했었잖아요. 실제로 들어갔고 그래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빌보드 핫백에 대해서는 BTS하고 블랙핑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구나. 이 선입견이 너무나도 강하게 박혀 있구나. 근데 실제로 트와이스의 빌보드 200, 이거는 물론 이제 앨범 순위이긴 합니다. 근데 핫백의 앨범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죠. 근데 그 빌보드 200 앨범 순위를 보면 노래를 낼 때마다 순위가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200위에서 72위, 6위, 3위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가장 최근 앨범이 3위였는데 이렇게 계속 순위가 상향 중이었고 실제로 이게 뭐 빈집털이 이런 게 아니라 판매량도 늘어서 6위였을 때 46,000장, 3위였을 땐 66,000장이 팔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도 트와이스는 국내 더하기 일본용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이건 아마도 미국의 파트너사의 역량이 또 좀 좋았지 않냐. 왜냐면 여기에 대표님이 워낙에나 트와이스를 좋아하세요. 뭐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거긴 하지만 거기다가 영어 앨범 더 필즈를 내가지고 이게 반응이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트와이스가 북미에서도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미국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곡의 색깔 변화는 19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고 거기다 더해가지고서 전략적인 접근, 순위가 더 잘 나오게 하는 거, 수익성으로 접근하는 거 이거는 2020년부터 있었다라고 봐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오래된 거죠.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보는 거고요. 사실 JYP 엔터가 진짜 일을 참 잘하세요. 스트레이키즈가 그래서 빌보드 200 지금 1위를 했잖아요. 200은 빌보드는 여러 순위가 되게 많아요.
랭킹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주요 랭킹은 이제 빌보드 핫백하고 200이고 그중에서도 핫백의 중요도가 넘사벽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200은 이제 앨범 판매 순위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1위를 해본 여기에 또 이제 그래서 그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순위에 진입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1등은 좀 다르다. 1등을 해본 가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BTS하고 SM에서 나온 그 슈퍼엠 이 해봤고 요번에 스트레이키즈가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되기엔 충분한 소식이었고 근데 또 이 안티들은 멈추지 않아요. 아니, 순위만 그냥 놓고 이거 빈집이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판매량 봐야 된다 하는데 보니까는 스트레이키즈 판매량이 11만 장이었던 거죠. 판매량이 좋았던 겁니다. 아까 보시면은 트와이스가 6위 할 때 4만 6천, 3위 할 때 6만 6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위를 10만 장 이상 하면 1위 할 수 있어요. 이 차트 자체가.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당당하게 1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죠. 에이, 그래봤자 넘사벽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86가 너도 좀 넘사벽으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서 핫백 이거는 순위에 못 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빌보드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빌보드가 보면 일단 핫백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앨범 판매뿐만 아니라 스트리밍이나 라디오 에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종합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핫백의 중요도 정말로 중요하고 뭐 그런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200을 너무 무시나 하지 말자는 얘기를 일단 드릴게요. 왜냐하면 앨범이 얼마나 팔리냐라는 거는 요즘 앨범 누가 삽니까? 샀다는 것 자체가 그 팬은 공연장으로 올 수 있는 팬이다. 그러니까 이 머니타이징 하기 되게 좋은 그런 팬이라는 거죠.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그런 스쳐가는 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굉장한 성과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핫백 자체로도 좋은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핫백이니까 100위까지 순위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엔 없어요. 근데 101위부터 순위를 소개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아차상 같은 거예요. 우린 이거를 버블링 언더 핫 10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19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스트레이키즈가 그렇다라는 거는 핫백 순위가 119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이 계속 커져가는 거를 가정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 스트레이키즈가 앨범을 내면 핫백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버블링 언더핫에 들어왔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트와이스하고 스트레이키즈가 잘하는 건 알겠고 우린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거 원한다. 우린 좀 더 공부도 하는 채널이고 사실 제가 예전에 이거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조금 더 가져가 봤습니다. 엔터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빌보드를 노리는지 아닌지 여부 우리는 미리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요. 첫 번째, 앨범을 언제 내느냐는 겁니다. 무슨 요일에 내느냐. 국내 차트를 노리려면요 월요일에 내야 돼요. 그래야지 국내 방송사들에 나가는 아니면 가온 차트 각종 순위에서 1위를 할 때 온전히 들어갑니다. 월요일에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근데 빌보드를 노리려면 금요일에 내야지 온전히 한 주가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지금 스트레이키즈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번에 이제 낸 앨범이 어디내리죠? 그 전에 직전에 나왔던 앨범이 노이즈라는 앨범입니다. 근데 노이즈라는 앨범은 2021년도 8월 23일에 나왔는데 이 앨범이 월요일에 발매가 됐어요. 이때 이제 선조문이 엄청 나오죠. 93만 장. 근데 JYP 측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이만큼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은 약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국내부터 1위로 장악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서 월요일에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앨범 판매가 잘 되고 팬덤 는 게 확인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야, 다음 앨범은 빌보드 노려봐. 그래서 2022년도 3월 18일에 나온 어디너리 앨범은 금요일에 발매가 됩니다. 이건 딱 봐도 알아요. 빌보드구나, 노리는 게.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노이즈 앨범이 93만 장 선주문이고 앨범 판매 100만 장씩 잘 됐다라고 하는데 왜 빌보드에는 순위가 안 들어가? 나쁘게 말하면 이거 약간 좀 만진 거 아니야? 마사지 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스트레이키즈는 국내 팬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음원 순위가 약하죠. 그러니까는 도대체 앨범을 어디서 그렇게 잘 파는 거냐? 중국 팬덤도 아닌 것 같고 해외에서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럼 빌보드에 들어갔어야지 100만 장씩 파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빌보드를 몰라서 한 얘기예요. 월요일에 낸 앨범 가지고서 빌보드 들어가기 꽤나 어려워요.
요일상 이게 잘려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스트레이키즈 같이 갑자기 성장이 확 되는 이런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그 보통은 팬덤의 아티스트들이 첫 주 앨범 판매가 집중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그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이게 롱테일로 좀 뿌려져요. 그러니까 물량이 나눠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순위에 한 번에 빡 위에 들어가려면은 초장에 대량 구매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대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들은 총 판매되는 걸 보면 세부 수치를 다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죠. 아, 다음 앨범 빌보드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트와이스가 미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벌써 한 2년 전부터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일단은 영어로 이제 기존 냈던 노래를 이제 바꿔서 영어로 또 바꿔 불러갖고 내기 시작을 했죠. 20년도 8월부터. 그러다가 Cry For Me라고 이게 사실 이게 음원으로 발매될까 안 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디지털 싱글로 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20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Taste of Love라고 미니 앨범이 6월 10일에 21년도 금요일에 나옵니다. 빌보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The Feels가 디지털 싱글인데 영어로 나왔죠. 이게 21년도 10월 1일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Formula of Love가 정규 앨범이죠. 21년 11월 12일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게 미국 쪽에서는 리믹스는 따로 또 카운팅을 해줘요. 그래서 리믹스를 많이 낼수록 차트에서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리믹스를 많이 내주는 게 좋아요. 더 필리스 리믹스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각 잡고 하는구나. JYP에서 빌보드 노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2월에 나왔었죠.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빌보드 200 순위에서 200위, 72위, 6위, 3위로 올라갔다라고 했던 게 이런 노력의 결과인 거죠. 꾸준히 내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금요일에 내냐 아니냐. 두 번째가 미국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되냐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요번에 스트레이키즈 결과가 좋죠. 스트레이키즈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 이게 공식 홈페이지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피지컬 앨범이죠. 26달러씩 하는 거 다 솔드아웃이에요. 좀 많이 좀 만들어 놓지. 또 솔드아웃 돼갖고 손실 보내. 그쵸? 팬들은 이런 게 불만인 거예요. 물량 좀 많이 풀지. 그래야지 순위에서 도움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팔릴지 지금 JYP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솔드아웃 다 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서는 요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격이 훨씬 저렴한 디지털 앨범도 여기에 넣어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빌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앨범을 다운받는 것도 순위에 합산이 되거든요. 이게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좋은 순위가 나오는 지금 한국의 K-POP 가수들은 전부 다 US 공식 홈페이지에 디지털 앨범을 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를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은 회사인. 보시면은 디지털 앨범 있죠. 그 다음에 더 필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실 작정했었습니다. 버전이 몇 개입니까? 그쵸? 디지털 앨범 다 있었습니다. 그쵸? 정말로 준비를 한 거죠. 네,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케이 잘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는 알고 싶다. 향후에 좋은 순위를 기록할 것 같은 아티스트는 누가 있느냐?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트와이스하고 스트레이키즈는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피지컬 앨범이 누가 많이 팔렸냐? 베스트 셀링 앨범 of 2021 이렇게 이 해에 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작년 미국이 아델, 테일러 스위프트, 그 다음에 여기 투바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NCT 127이 있고 BTS, 올리비아, BTS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투바투하고 NCT 127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빌보드에서 꽤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토양은 갖춰져 있는 거죠. 이게 토양 갖춰져 있고 여기에 회사가 전략을 어떻게 입히느냐인데
이렇게 제가 말을 달아봤습니다. 일 잘하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의 차이. 먼저 투바투의 US 공식 홈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디지털 앨범이 공홈에 올라와 있느냐 여부라고 했죠. 자, 투바투는 디지털 앨범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피지컬 앨범뿐만 아니라. 그죠? 디지털 앨범들이 올라와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빌보드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NCT 127 US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없어요. 디지털 앨범 올리지 않습니다. 피지컬 앨범만 올려놔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빌보드 핫백에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127만 그런가? NCT 20 제가 이거 2021은 어떨까 해보면은 역시나 디지털 앨범 없어요. 네. 이게 SM입니다. 예. 참고로 보시면 NCT 드림이 선주문이 200만 장씩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도 어느 정도 팔리고 있겠죠, 그쵸? 온전히 이게 한국하고 중국에서만 소화하는 물량은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번 드림의 정규 2집 선주문 200만 장 이상 나온 앨범 발매일이 언젠지 아세요? 요일이 월요일입니다. 이게 SM입니다. 네. 에스파도 지금 사실 그 다음으로 가는 투바투하고 NCT 127 다음으로 미국에서 빌보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만한 가수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봐서는 에스파하고 그 다음에 세븐틴이거든요. 근데 SM 얘기를 또 드리자면 에스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첫 번째 피지컬 앨범 나왔잖아요. 근데 컴백일이 월요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화요일이에요. 그냥 국내를 노리는 건지 빌보드를 노리는 건지 애매합니다. 그죠?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그럼 YG라고 전략이 있느냐? 트레저도 2월 15일 화요일 컴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이가 보이시죠?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만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이런 점들이 이제 응원하는 팬들의 아쉬움이죠. 우리 아티스트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데 회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팬들은 다 알아요. 이 헤비 유저들은 당연히 다 알죠. 어떤 게 좋은 건지를. 근데 이렇게 내주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안 챙겨준다 이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왜 내 아티스트는 안 챙겨주냐? 딴 데는 다 잘 챙겨주던데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BTS의 병역 면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죠. 인수위에서 BTS 군 현역 복무 면제 검토 하면서 하이브가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수위 하이브 방문은 병역 면제와는 상관이 없다 쫙 내려와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다. SM JYP 하이브 간담회 한다. 여기까지 지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BTS가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를 앞두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하이브가 최대 수혜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 또 한마디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걸로 또 롱숏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BTS법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겠죠. 특정한 그래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서 이 기준을 통과하면 병역 면제를 줄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BTS가 병역 면제가 된다면 그런 식의 기준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엔터사에서도 그 기준을 충족한 가수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터는 길이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좋은 게 있으면 그거에 남이 이제 비슷한 전략을 바로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면제해주는 게 다른 회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절대로 이거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누가 수혜, 누구는 그러면은 수혜가 지금 당장 아닐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피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굿 배드로 나눠 갖고서 매매를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저는 그래요. 엔터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롱숏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숏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닥 대비해갖고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엔터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슈가 나올 때.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굉장한 오만입니다. 숫자 보시고 보통 같이 간다는 걸 제발 좀 생각하시기를 높아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짧은 단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CJ ENM에서 스타를 잘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시로 들었던 게 킹덤 퀸덤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과 후에 이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했는지 성적이, 그건 뭐 제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제 퀸덤 2가 요번에 첫 방송이 됐어요, 지난주에. 근데 여기서는 사실 크게 건질 게 없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왜냐면은 그 브레이브걸스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에서 나온 멤버들이 만든 비비지, 우주소녀, 이달의소녀, 효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라인업이고, 케플러는 조금 다르죠. CJ ENM 소속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 라인업을 봐서도 CJ에서 본인들의 적자인 케플러를 돋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서 만들어낸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끝나고서, 지금도 성공적으로 데뷔한 케플러인데 퀸덤2 방송 다 끝나고 나면 케플러가 또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요. 엔터 이모저모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린 거고요.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